오늘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게 됐네. 난 짜파게티 그리고 파김치에다 한 개 소주를 한 소주 한라산을 먹어보게 내가 되네. 해볼게. 오빠 너보다 키가 크잖아. 알았지? 그래. 그럼 딱 줘. 딱 줘. 어림도 없어. 아이 참. 어떻게 하지? 아, 얘들아, 서로 도우면 되잖아. 어떻게? 자자, 내 등에 업혀. 자, 자, 이제 됐다. 우와, 요술구슬이잖아. 서리서리 도와서 요술구슬을 찾았어요. 이렇게 서로 잘 돕다니 내가 졌다. 친구들, 동동야구, 뚝딱야구, 도래들아가 서리서리 도와서 요술구슬을 찾았어요. 서로 도우니까 정말 좋아요. 상민이 나한테 상민이네 가야죠. 그치? 상민이네. 아빠 뉴스가 재밌어요. 재밌지. 뉴스를 보면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알 수 있으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뉴스에 나오잖아. 방학 동안에 엄마랑 아빠랑 시골에 가서 아주 신나게 놀다 왔어요. 네, 방학을 즐겁게 보낸 학생들의 모습이 더욱 해맑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 뚝딱딱 뉴스의 발빨라 기자였습니다. 뚝식이 형, 나만 일어나요. 나 우리 학교에서 스타 됐어요. 정말 멋지다. 나도 요즘에 나왔으면. 어? 무슨 일이지? 뭐지? 잠깐만요. 네, 어젯밤 이곳에 비행 접시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지금 저희 뉴스 찍고 있거든. 좀 비켜줄래? 저리. 네. 저기 어젯밤 비행 접시를 보신 분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기 한 분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분이요? 드디어 나도 뉴스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꼬마야, 너 정말 봤니? 네. 그래, 비행 접시 몇 개나 봤어? 그러니까요. 비행기표가 두 개. 아니, 열 개인가? 아이고, 예. 꼬마야, 하나요? 뉴스는 거짓말을 안 한단다. 뉴스는 진실만 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예, 이번에 발명하신 이가 썩지 않는 사탕을 소개했으면 합니다. 네. 아니, 저한테 나왔어. 그래. 진짜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아니 너, 아하, 이분 아들이구나. 제 아들 상민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가 썩지 않는 사탕을 발명하게 해두셨나요? 네, 제 저 아들 상민이가. 뚝딱이가 워낙 사탕을 좋아해서 얘기가 바로 저기다. 사탕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요, 아빠가요, 저 이삭주 만나고요, 이 사탕을 발명하신 거예요. 네. 제가 상민이고.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가 썩지 않는 사탕을 발명한 뚝딱이 상민이야. 아빠 소식을 전합니다. 뭔가? 아니 뭐야? 이게 어떻게 됐네? 아이고 정전인가 보네요. 정전.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소식은 끝났네요. 끝났어. 나 뭐야? 뉴스 재방송해달라고 해요. 재방송. 아유 뉴스는 재방송 안 해요. 뉴스는 언제나 새로운 소식만 전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응. 상민이 뚝딱뚝딱 맞지 상민이네. 상민이네 집. 안전띠 매고 자 출발. 출발. 아차차 왜요? 왜요?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가져왔구나. 아빠가 빨리 가서 가져올게. 네, 빨리 다녀오세요. 나도 운전 한번 해볼까? 상나 그냥 운전대만 운전대만 잡았어요. 아이고, 아빠가 자동차로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치만 나도 아빠처럼 운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운전은 뚝딱이가 어른이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만지면 너 차 안 태워줄 거다. 예쁘고 예쁘고 예쁜 다시는 안 만질게요. 어린이는 운전을 못하니까 나라는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뭔데요, 아빠? 제 선물이 뭔데요? 짜잔! 이 자동차야. 마음에 드니? 네,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근데 나 난 운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네가 말만 하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차야. 고맙습니다. 자, 자,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우와, 움직여. 멈춰! 독소는 어머, 뚝딱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멈춰. 맛있네. 내가 언제 이 짜파게티를 요리사가 됐지?
응. 나는 혼자면은 뒤가 없으니까 정말하고 있다는 사람들이나 면허가 문제는 못해. 요번 30일쯤인가 그때 엄마랑 내가 다시 서울에 올라갔다 오게 되더니 나로서는 마음껏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 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이거 석현이문에서 다시 한번 엄마 부탁해갖고 석현이문에 가게 되면 요번 저번에 했던 그 색으로 다시 한번 염색까지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 그나마 저번에 할머니께서 숙모에게 연락을 해주셨던 게 정말 역할이 컸어. 그래가지고 그 숙모 전화 받고 그다음에 그 길을 잘 찾아서 그 위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기다렸다가 도윤이가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 보고 숙모가 저 멀리서 이렇게 손짓하는 거 보고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도 생긴 거 보시면 우리 외숙모도 거의 아나운서는 우리 그 가족이니까 손미나 아나운서랑 꼭 닮았더라. 딱 손미나 아나운서 스타일이었어. 우리 외숙모 스타일로 보자면. 나로서는 이제 또 요번에 30일 올라가면 그 시간 되면 우리 도윤이도 볼 수 있을지, 도윤이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겼고, 또 시간 되면은 춘천 가게 되면 형아한테 부탁해서 형아랑 정민이 누나한테 부탁해서 닭갈비도 먹고 볼링도 치고 그런 기회 생겼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는 안타깝게 볼링은 못 쳤었잖아.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친할머니를 뵙지 못했는데 이번에 과연 친할머니를 볼 수 있을지 참 궁금하네. 아니면 시간 되면 우리 그 정순이 고모도 뵐 수 있을지. 그나저나 아직 저 복지관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내가 할 일이 아직 안 잡혔다는 뜻이네. 상혁영아 덕분에 내가 닭갈비 잘 주면서 먹었다는 거 알면 형아 입장에서도 다행이다고 생각했지. 상혁영아가 과연 내가 저번 결혼식 때 그 결혼식비리 그 20만원 줬었던 거 그거 상혁영아가 다 썼으려는지, 아니면 나 상민이 버스비로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남겨뒀는지 상혁영아 만나게 되면 물어봐야겠다.
2024년 5월 21일 미국 아이오와주 그린필드에 EF4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토네이도는 시속 298km, 초속 83m로 풍속면에서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입니다. 이 토네이도로 인해 부상자가 35명, 그리고 5명이 사망하고 큰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올해 2024년에 EF4 토네이도는 3번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지난 봄에 오클라호마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번. 미국에서 마지막 EF5 토네이도는 2013년 오클라호마를 강타했던 토네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300개 정도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지에 벌써 초여름의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해역에도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상위성으로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 필리핀 동쪽 해역에 구름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지난 23일 목요일에 발생한 열대 저기압입니다. 일종의 태풍의 병아리입니다. 당초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고 24시간 이내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수정되고 태풍 발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된다면 올해 태풍 제1호 에비니아가 됩니다. 5월 25일 토요일 12시입니다. 동해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기압 중심에서는 하강 길이로 맑은 하늘이 되지만 고기압 주변부는 구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 국경 부근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이번 일요일과 다음 주 초에 걸쳐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동쪽의 열대요란이 필리핀의 도서 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이 섬들이 구름의 회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발생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태풍은 초속 25m 이상의 폭풍력을 동반하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상공의 편서풍이 사행하면서 남쪽으로 한기를 가지고 내려오면 지상에는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저기압의 배후에 한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북쪽 한기와 남쪽 난기가 충돌하면서 전선이 만들어지고 한 차례 격렬한 비가 내립니다. 5월 27일 월요일 0시입니다. 한반도 북부에 저기압 중심이 있고 할렌 전선이 지난번 우리나라를 올라갔을 때 공항까지는 그 택시 기사님 도움을 받아가 그 집에서 저 이동한 데까지는 장윤이 아빠 도움을 받아 갔었는데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과는 전혀 과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택시 기사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공항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전선이 통과하면서 택시로 가게 될지 버스로 가게 될지 공기를 그대로 이것도 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궁금해진 태풍은 고민이네.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까지 보내는 그러한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만약 서울 가면 그 지하철 하면서라도 이번엔 그 저번에 했던 실수 다시 하지 말자. 그 바람에 우리 정인이 나가서 저 신발도 다시 빨게 됐을 거 아니야. 발표 시각은 24일 한 번 빨았으잖아 이게 그. 한국 시간 25일 06시 30분입니다. TD01W가 나왔습니다. 열대 저기압입니다. 열대 저기압은 태풍의 병아리입니다. JTWC도 이제 열대 저기압의 발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의 태풍 예상 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각은 5월 25일 04시 30분입니다. 5월 26일에 열대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발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역에서 내가 그 저번에는 우리 그 상영이랑 정윤이랑 결혼식 때 전형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이 나고 그 우리 저 정순이 공원 잠깐 들렸을 뿐이니까 전향을 한 다음에는 내가 5월 28일 그리고 초속 25m 이상의 그동안 내가 이게 그 강력한 태풍이 됩니다. 상진이랑 그다음에 이 점수는 이거 머리 하고 태풍 중심이
이 저 전선 안에 예약자 들어갈 확률이 정인이나 덕분에 그 70%입니다. 전에 결혼식 전에 저렇게 태풍이 가장 북쪽으로 명동도 갔다가 그 우리나라로 올 자리 가능성은 잡고 나서 이제 거의 밥 없을 것 먹고 같습니다. 상진이하고 일본 이제 기상청과 씻고 나서 유럽 상진이랑 기상청은 저렇게 잠자리 들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했었기 때문에 내가 정순이 고모의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였잖아. 이 붉은 선은 폭풍 경계역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 선 안의 전체가 폭풍역이 아니라 아무리 상영이랑 정인이가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형 누나 존재 사이는 형 누나 사이는 그대로 유지될 거야 아마. 아무리 상혁이와 정인우가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유럽 중기 예보 센터입니다. 유럽은 열흘간의 예상 경로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보원이 매우 큽니다. 만약 태풍 중심이 예보원의 북쪽을 이동한다면 대한해협 부근을 지나갈 수 아무리 없다는 것을 상혁이랑 나타내고 정인우가 있습니다. 신혼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향을 해서 북동 방향으로 이동해 갑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나 특히 상진이하고 나 등등한테는 도쿄를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정확히 저렇게 그 형 누나 사이는 계속 유지될 거야. 태풍 제1호 에비니아가 생기자마자 도쿄를 직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 예보센터는 6시간마다 시뮬레이션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첫 이 태풍이었으니까 상황은 또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에위니아 태풍에서 태풍이 지켜봐야 할 발생을 것은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은 그 우리나라에 접근은 못하지만 비는 올 확률이 좀 크다고. 나는 난 어렸을 때부터 난 작년 때부터 계속 그 정희 누나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상혁 형과 정희 누나 이 부르면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거야. 그렇게 불러도 상혁 형과 정희 누나가 인정해 주는 게 어디야. 형 누나라고 이렇게 불러도. 난 먹고 이제 엄마께서 내가 이거 짜파게티 해놓은 거 해서 먹고 쉬는 거 보면 엄마도 뭐라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것은 늙음을 한탄한 고려시기 우파의 시조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 두 팀 모두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드립니다. 아하. 아하. 첫 번째 문제부터 두 팀 모두 놓쳤습니다. 챔피언, 이 시조 못 들어봤나요? 시도는 들어봤는데 막상 빈칸을 뚫어놓은 것까지 들어보긴 했어요? 네. 예. 응원요고 응원요고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백발입니다. 백발. 자, 그럼 시조를 완성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받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늙어감을 한탄하는 내용의 작품을 탈로가라고 하죠. 예. 자, 이제 네 문제와 최종 문제 남았는데 다음 문제가 끝났을 때 두 팀의 점수 차이가 150점 이상 벌어지면 대결은 끝납니다. 이번 문제는 둘 다 놓쳤지만 다음 문제는 은광 여부가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두 팀의 점수 차이는 170점. 은광 여부는 파이널 라운드 30점 못 깨워 50점까지 걸 수 있는 최종 문제를 모두 맞춰야 챔피언 상상부와 동점자 대결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결이 펼쳐지는 가운데 챔피언 상상부의 2승 성공이냐 좀 더 대결이냐. 그 결과는 자, 이 대결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자, 챔피언 보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들입니다. 창의력 창의력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입니다. 각각의 네모에는 다양한 도형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은 뭘까요? 자,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죠. 자, 챔피언 들어왔습니다. 아, 누르니까 지금 정문호가 안 된다고 막, 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는데, 자, 자, 챔피언 챔피언 답은 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라고 3번이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왜 왜 3번인지 3번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선 각 줄에 세모별 동그라미 각 모양이 하나씩 있어야 되고 네. 각 줄의 숫자의 합이 16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랬더니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는 세모가 없고 또 팔이 부족하므로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만약에 만약에 3번이 3번이 정답이면 챔피언 챔피언 30점을 가져가면서 두 가져가면서 팀의 점수 차이는 200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세 문제와 최종 문제 관계없이 2승 성공합니다. 응원요고. 응원요고. 자, 챔피언이 3번이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같이 계산을 했어요? 네. 늦었군요. 네. 아하, 이러고 있는데. 아하, 이런. 정답이라면 정말 늦게 놓은 게 아쉽겠어요. 3번 정말나. 그래서 챔피언 상상고 2승 성공합니다.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민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신현입니다. 오늘 전주 상산고가 3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전주 1라운드에서 두 팀,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문제에서 마지막 팀을 탈락시키면서 그래서 2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도 또 승부를 계속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대결 동료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그러니까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경기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막강한 실력으로 도전자들 모두 시키며 탈락시키며 2승에 성공한 챔피언 전북전주 상상고 김동관 차동우. 상상고 1승을 향해 파이팅! 최강의 으로 호흡 반짝이 힘을 힘을 보여주겠다. 경기 수원 경기 수원 수원 외고 이재형 최지훈 최지훈.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시 이제 만점. 소녀가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기 위해 장학퀴즈에 떴다. 경기 남양주 와보고 조아영 최정인. 와우, 파이팅! 친구와 함께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 경기 고향 외고 고향소 김민재. 과연 챔피언들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라운드 1 1라운드는 팀당 객관식 4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에게 결과가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그럼 몸풀기 문제를 마친 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제 꾸러미를 문제 고르겠습니다. 꾸러미를 고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뜹니다. 이 사람은 일심과 일심화쟁 화쟁 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써 챔피언이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원효입니다. 원효.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요. 그렇죠. 신라의 대표 승려를 묻는 문제 원고를 잘 맞췄습니다. 자, 장학 퀴즈 챔피언이 중에서 골라갈까요? 챔피언. 피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퀴즈는 뭐가 있을까요? 역사, 지구과학, 지리, 음악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부터 듭니다. 춘추 전국시대 인과 예를 중심으로 도덕 정치를 주장했던 사상은 무엇일까? 법가, 유가, 유가, 도가, 도가, 묵가. 묵가. 정답은 2번 육아입니다. 1번 유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법가는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 엄격한 법치의 시행을 주장했고요. 도가는 도가는 법치와 법치를 모두 반대하고 네. 모의 자연을 주장했습니다. 묵가는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과 상호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지진파의 변화를 이용해 지구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을 추정한다. 추정된 물질 중에서 외핵과 내핵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주 성분 원소는 무엇인가? 산소, 철, 철, 규소, 주소, 마그네슘, 마그네슘. 답은 2번 철입니다. 2번 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외핵은 주로 철성분에 소량의 니켈, 황, 규소, 산소 등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내핵은 대부분 철과 니켈로 추정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빙하의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은 무엇일까? 권고, 홀은, 모레이. 모래인, 빙식평원, 자, 자, 얘기를 안 했고요. 다른 기회 있습니다. 수원해고 들어왔습니다. 눌렀습니다. 자, 답은 수원해고 답은 정답은 4번 빙식평원. 4번 빙식평원. 아닙니다. 아, 이 문제 어려웠군요. 정답은 3번 이건 모레인이 정답입니다. 모레인. 예. 번곡, 뭐, 홀은, 홀은, 빙식평원은 빙하의 빙하의 침식에 의한 지형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악에서 쓰이는 성법 중 하나로 우주와 단조와 비슷하다고 해. 라선법이라고 이것은 이것은 무엇일까? 평조, 낚시조, 낚시조, 우조, 우조, 계면조, 계면조. 정답은 4번 계면조입니다. 4번 계면조. 정답입니다. 정답. 계면조에 해당하는 계면조에는 대표곡은 서편제가 서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자, 챔피언 오늘 챔피언은 승승도전인데 김동관 군이 선생님이 방송기자예요. 방송기자고요. 예, 왜요? 왜요? 우선 제가 원래 고등학교 오기 전에는 꿈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예. 고등학교 와서 학교 신문부로 활동을 하면서 기자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기자가 아니라 방송기자를? 기자예요. 이제 아무래도 신문은 이제 점점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저런. 네. 파급력이 더 큰 매체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방송기자가 꿈입니다. 아, 방송기자. 기자. 그러니까 방송기자가 꿈이니까 일단 즉석에서 한번 리포팅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자, 장학퀴즈. 우리 장학퀴즈 현장에 나가는 김동관 기자. 네, 김동관 기자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1라운드 중간이라서 아직 정확한 순위의 향방은 알 수 없지만 네. 상상고가 우선 무서운 기세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학교가 주각을 나타낼 것 같나요? 유일한 여학생팀의 노후고가 홍일점으로서 좀 홍일점이다 보니 청일점이다 보니 음. 그걸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일점. 청일점이요? 홍일점. 예. 네, 김 기자. 김 기자. 네. 예. 아니 옛날에 장학퀴즈 나갔다면서요? 네. 예? 자, 간단하게 거기서 정리 멘트를 해주죠, 그럼. 지금 장학퀴즈 녹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 여러 팀들이 긴장하지 않고 모두 제 실력을 뽐내서 모두 후회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동관 기자였습니다. 아유, 그래요. 잘했어요. 동욱군. 지난주에 네. 아주 연기가 연기의 그 네. 압도적인 몰입감을 보여줬어요. 예? 네. 평소에 무표정하고 있던 친구라서 그렇게 연기 쪽에 재능이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연기는 혹시 뭐예요? 오늘도 연기 중에서 그동안 했던 연기 중에서 뭔가 보여주려는 거 있을까요? 보여주실까요? 이게 제 동료 형사랑 예. 제가 형사 역할 맡았는데 동료 형사랑 네. 의견 차이가 안 맞았을 때 네. 했던 연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혹시 동강문도 어떤 동강문도. 연기가 필요합니까? 동강군은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 한심하게 쳐다보면 되는군요. 자, 동강군. 예, 연기가 필요해. 한심하게 쳐다봐요. 자, 동욱군 정말 시작.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할 수는 없어. 빨리 그 사람 구해줘야 돼. 그래요. 야, 역시 차동욱군 대단합니다. 역시 챔피언의 연기자 아니랄까봐.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여배우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평소에 문제 푸는 모습하고 또 그렇게 연기를 하는 모습이 다르네요. 예. 자, 이제 수험외고가 고르겠습니다. 현재 네, 장학즈가 남았네요. 뭐랄까요? 네, 저희는 장을 좀 가겠습니다. 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과학, 인물, 상식, 사회가 있습니다. 화학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화학식 중에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이온의 종류와 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은 무엇일까? 실험식, 구조식, 구조식, 분자식, 분자식, 시성식. 시성식. 정답은 3번 분자식입니다. 3번 분자식 아닙니다. 자, 와보고 들어왔습니다. 자, 와보고 답은 정답은 1번 실험식입니다. 1번 실험식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잘 맞췄습니다. 구조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모양이나 배열 상태를 결합선을 사용해 선으로 나타낸 화학식이고요. 분자식은 분자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나타낸 식입니다. 시성식은 분자가 가진 특성을 알 수 있게 작용기를 써서 나타낸 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이왕 때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왕들의 실록 28종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인데 이 왕은 누구일까? 헌종, 철종, 철종, 고종, 고종, 순종. 순종. 정답은 3번 고종입니다. 3번 고종 아닙니다. 자, 챔피언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챔피언 답은 답은 정답은 2번 철종입니다. 2번 철종 정답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 실록은 조선 총독부가 편찬한 거라서 왜곡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새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해오라기, 배따라기, 배따라기, 매추라기, 메추라기, 찌르레기. 찌르레기. 정답은 2번 배따라기입니다. 2번 배따라기 정답입니다. 배따라기는 서도민요의 하나로 불규칙한 장단이 특징인데요. 파선한 뱃사공의 비참한 모습과 사공이 된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배따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가 발전하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공공지출도 증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공부문 팽창의 법칙인 이것은 무엇일까? 케인즈 법칙, 멜서스 법칙, 파킨슨 법칙, 파킨슨 법칙, 바그너 법칙. 정답은 1번 케인즈 법칙입니다. 1번 케인즈 법칙 아닙니다. 자, 와보고 들어왔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바그너 법칙
정답입니다. 그래요. 어유 대단합니다. 자, 독일의 경제학자 바그너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산업 경제가 발전하면 교통, 통신 서비스, 교육, 문화, 보건과 같은 정부에 대한 보완적 수요가 동시에 증대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손해고 자, 손해고 100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70점입니다. 네? 아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뼈가 부러져야 네. 그 더 단단한 뼈가 자라니까 네. 1단계에서는 좀 실수를 했지만 네. 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단계 1라운드에서 못할 걸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했던 겁니까? 이제 액땜 한다는 생각으로 액땜이다. 우리는 액땜이다. 액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실력은 2라운드부터 나올 것이다. 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네. 네. 그래요. 아직 뭐 문제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재영군. 재영군. 네. 지금까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이 학교에 학교에 합격했을 합격했을 때. 때 왜요? 저희가 재작 3년 전에 네. 저희 학교 입학 설명회 처음 왔을 때 정말 학교가 아름답고 대학처럼 커서 네. 꼭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재작년에 겨울에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뜻깊이 기뻤습니다. 지훈군. 지훈군은 프랑스 샹송 대회에 나왔어요. 네, 나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지훈군은 어땠어요? 프랑스의 그거 나가보니까. 정육점 아들처럼 생겼다는 말을 많이 아, 듣긴 그래요? 이 큰 몸에서 나오는 성량으로 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 한 20명, 30명 정도 예. 나왔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 받았었습니다. 1등한 거예요? 네, 일단 거요? 오, 대단합니다. 상품으로 뭐 상품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명예를 받았습니다. 명예가 상품이 명예라고요? 교내에서 그런 대회 하면 상품 걸지 않나요? 지훈군? 원래는 걸고 할 텐데 네. 어떤 프랑스는 물질적인 것에 구속되지 않은 아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명예 있으면 됩니다. 정말 그렇군요. 좋은 핑계예요. 장래 희망이 세계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일할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예. 국내 외교부에서 일을 하다가 네. 나중에 해외 국제기구나 유엔으로 진출해서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몸 던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네. 그쪽으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어도 국제 통용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와보고가 고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학, 그리고 즈. 지가 있네요. 뭘 할까요? 즈 하겠습니다. 지에는 뭐가 즈는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자, 즈에는 역사, 문화, 화학, 지리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부터 드립니다. 고려 음신정권 시기 조직된 네. 삼별초 소속 군사 조직으로 몽골의 포로였다가 탈출한 군사들로 이루어진 부대는 무엇일까? 항마군, 신보군, 신기군, 신기군, 신의군. 신이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신기군. 아닙니다. 자, 챔피언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챔피언 답은 정답은 4번 신이군입니다. 4번 신이군. 신이군.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항마군, 신보군, 신기군은 별무관에 속해 있죠. 근데 항마군은 항마군은 성병 중심, 신보군은 신보군은 보병 중심, 신기군은 기병 중심 부대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소설은 중국 청나라 때의 장편 소설로 전체 120회로 이루어졌다. 주인공 가보옥을 둘러싼 애정과 비련, 그리고 가문의 영화와 몰락을 그린 이 소설은 무엇일까? 공신연이, 큰병매, 큰병매, 유림회사, 유림외사, 홍무공. 홍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홍무. 정답입니다. 정답. 잘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쿼크가 결합하는 방식은 색전화의 합이 무색을 이루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쿼크가 가진 갖는 색전이 색전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파란색. 아닙니다.
자, 고향해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노란색 정답입니다. 야, 역시 노란 넥타이가 인상적인 고향해고가 노란 넥타이가 인상적인 고향해고가 노란색을 노란색을 잘 맞췄어요. 그렇죠. 소입자의 네. 복합 모델에서의 기본 구성자인 퍼크는요, 빨강, 초록, 초록, 파랑의 세 가지 네, 색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행리지에서 제시한 가거지의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산수, 생리, 생리, 인심, 인심, 교통. 교통. 자, 답을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수원해고 들어왔습니다. 자, 수원해고 답은? 답은 4번 교통입니다. 4번 교통 정답입니다. 예, 잘 맞췄습니다. 가거지가 뭐죠?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말하죠. 그렇다면 가거지의 조건이 산수, 산수, 생리, 생리, 인심은 맞는데 교통 교통 대신 대신 뭐가 될까요? 지리가 들어가요. 그렇지. 맞아요. 지리는 하천과 들과 산의 모양을 말하고요. 생리는 생리는 경제적인 입지, 인심은 마을 인심과 풍속이 좋은 곳, 산수는 사람의 정서와 관련된 경치를 말합니다. 자, 와보고의 어부거의 학생 조화영양 현재 우간다의 우간다의 나이를 후원하고 있다고요.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간다의 카시아노라는 네.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후원할 생각을 했어요? TV에서 광고를 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하.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하니까 예. 그 정도는 도와주자라고 해서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후원하게 됐습니다. 3만 원이요? 그럼요. 야, 고등학생 선생에게 3만원이 편도 나올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지금은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고 계시고 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데 네. 수능 끝나고부터 제가 이어받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벌 생각인 거예요, 우리 아영양? 과외를 하든 네. 돈을 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벌어서 카시오노를 도울 것이다. 좋네요. 그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요. 정인양. 정인양. 네. 학교에 자랑이 텃밭이 있는 거라고요? 아, 네. 학교 뒤편에 텃밭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각 반마다 일정한 양의 땅을 나눠주는데 예. 상추랑 무 이런 거 모종을 나눠주는데 학생들이 텃밭에다가 직접 심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배추랑 무가 다 자라면 김장 당국이 행사 때 쓰고요. 배추를 직접 다 손질하고 그다음에 절여서 배추 김장 담은 거예요. 와. 그러면 그 김장 담근 김치를 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요? 조금은 급식에 고기랑 같이 나와서 같이 먹고 포장된 김치는 그 소외된 이웃들한테 나눠줘요. 야, 기분이 좋겠네요. 참 좋은, 정말 좋은 일하네요. 고양이 고수. 문제를 풀 텐데 남은 학에는 어떤 문제가 들어있을지 보겠습니다. 학에는 인물, 음악, 생명과학, 문학이 있네요. 인물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동의 수세보원을 저술해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 체계를 확립한 인물은 누구일까? 허준, 허인, 이재마, 정약용. 정학용. 3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재마.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사상의학 체계를 확립한 인물 이재마를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음악의 중심이 교회에서 궁전이나 귀족으로 옮겨지던 절대 군주의 시대로 오페라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바흐, 핸델 등이 있는데 이 시대는 언제일까? 바로크 시대, 낭만주의 시대, 고전주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고전주의 시대. 아니다. 자, 챔피언 상상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답은 1번 바로크입니다. 1번 바로크 시대. 정답. 그렇죠. 바흐, 핸델 하면 바로크 시대죠.
다음 문제입니다.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전쟁하는 동안 이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있다. 영국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을 개발한 이 전염병은 무엇일까? 한저병, 천연두, 패스트, 이질. 정답은 2번 천연두입니다. 2번 천연두 정답. 그렇죠. 천연두에 걸리면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점과 물질이 생겼다. 딱지로 떨어지면서 피부에 움푹 패인 자국이 생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골짜기와 언덕 위로 피나는 구름처럼 외로이 헤매다 문득한 무리를 보았네. 호숫가 나무 아래 미풍에 하늘하늘 춤추는 금빛 잎꽃의 무리를.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스워스가 한 이 꽃은 무엇일까? 프리지어, 청포, 수선화, 튤립. 자, 답을 못했고요. 다른 팀 기회 있습니다. 자, 아무도 안 누르나요? 3초 드리겠습니다. 아하. 이 시를 못 들어봤군요. 정답은 3번 수선화가 되겠습니다. 예. 자, 고영성군. 네, 장래 희망이 방위 산업체에서 일하는 거예요? 네. 왜요? 일단 저희 꿈은 화학공학과를 졸업해서 방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훌륭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무기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무기를 만들었어요? 어떤 일을 만들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공군 쪽의 전투기 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투기요? 전투기를 내가 발전시키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역사상 우리나라의 무기 중에서 이런 무기는 정말 마음에 든다 하는 게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신기전이랑 비격진천내가 마음에 가장 듭니다. 신기전과 비격진천내? 왜요? 일단 신기전은 그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고요. 비격진천내는 그 당시에 화포라고 하면 그냥 돌덩이를 쏘는 거였는데 비격진천내라는 건 쇳덩어리 안에 쇠파편을 넣어서 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사에서 가장 신기전과 함께 가장 혁신적인 무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 민재군. 나중에 영화 영화 산업으로 일단 지금은 제가 공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대체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약간 에너지 공학 기술 그쪽 분야에 그쪽 분야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좀 하다가 좀 일찍 은퇴해서 제가 평소에 되게 흥미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영화 산업 쪽에 이어들고 싶습니다. 근데 에너지 영화가 별로 연관이 안 되는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영화라서 나중에 일찍 은퇴해서 영화 쪽에서 일하고 그때까지 돈을 많이 모아서 영화를 위한 자본을 좀 모으자 이거죠. 그래요. 영화 쪽 가서 직접 감독을 할 거예요? 감독할 거예요? 배우가 됐든 감독이 됐든 아니면 작가가 됐든 간에 그냥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제가 저의 두 번째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욕심이 많은 단계군요. 차동욱 군이 자신만의 그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민재군이 보기에 우리 차동욱 군 연기가 어떤 것 같아요? 패기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패기가 넘쳐났다? 패기가 넘쳤다? 그래요. 지금 보기 전에 칭찬한 건가요? 그래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차동욱 군? 일단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혹시 나중에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다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 얘기죠. 좀 써달라는 거죠. 민재군, 지금 챔피언 상상고에 우리 차동욱 군이 들어와 얘기했는데 어때요? 받아들이겠다. 정말 고개가 몇 번 끄덕끄덕 하더니 말 없이 정말 무슨 감독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신 분입니다. 그래요. 이게 또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현재 챔피언 상상고고 160점이고요. 고양외고 120, 여고 110, 수원외고가 80점의 상태입니다.
자, 장학 퀴즈는 장학 고등학생 여러분의 퀴즈는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한 팀이 팀에서 되어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자격금에 도전해 보시죠. 정말 잘 치시네. 그러니까 이 와보고 팀의 우리 아영양 생김새 진짜 그 배우 설현 닮았네 진짜. 그 배우의 진짜 배우로 치면 진짜 설현 수준이야 우리 이 조아영 양 수준이. 그러니까 와보고의 설현 하니까 싶다. 내가 별명을 짓자면. 어이구 잘하네. 와. 라운드 2라운드는 어제와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며 추가 점수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한국사 문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저는 탈락합니다. 문제 드린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소설 해저 이말리에는 당시에는 상하기 힘든 특이한 소재들이 소재들이 등장한다. 소설에서 소설에서 노틸러스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 수원해고 빨랐습니다. 답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노틸러스를 만든 선장 이름도 기억납니까? 네모 선장. 네모죠, 그렇죠. 네모 선장. 자, 이제 다음 제3대 문제입니다. 이것이 클수록 유량 변동이 심해 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 챔피언 답은 정답은 하산개수입니다. 한상계수. 정답! 정답. 하천의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 하산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유역 면적이 좁아서 유량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계수가 하산계수가 높게 크게 나타나죠. 나타나죠.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통 싱크홀은 퇴저감 중에서도 이 암은 수역 이제 수원해고네요. 답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정답다. 그렇죠.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퇴저감인 이 암석 석회암을 잘 맞췄습니다. 수원해고가 수원해고가 1라운드에는 조금 시력 관리를 못했는데 2라운드 잘하고 있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졌다. 자 챔피언 답은 답은 안네 프랑크입니다. 안네 프랑크 아닙니다. 자,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1940년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며 소녀의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무엇일까? 다시 챔피언 답은 안내 일기입니다. 안내 일기 정답나. 그렇죠. 이 작품 제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예. 처음에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안네 프랑크라고 했는데 정답은 안내 일기였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묽은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으면 열이 발생하며 물이 생기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처럼 고양외고 고양이고 답은 중화 반응. 정답다. 정답. 그렇죠. 산과 염기가 만나 물과 염을 생성하고 열이 발생하는 반응 중화 반응을 잘 반응이죠.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 온몸이 딱딱한 물판으로 덮여있는 실고기과의 바닥 물고기이다. 사람의 기억과 감성에 관여하는 부분의 이름으로도 쓰이는 와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해마입니다. 해마. 정답.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뇌에는 기억과 감성에 관여하는 새끼손가락만한 해마라는 기관이 있는데 해마하고 모양이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이 전주 화약 체결 이후 해정개혁 챔피언. 정답은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정답. 네. 자, 집강소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동군. 집강소는 전주 농민군이 전주 화약 이후에 호남 지방에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웠던 자치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챔피언 동방군이 모를 리가 없죠.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직책을 둬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했고 전라도 각지역에 설치해서 조세, 징수, 치안 유지 등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된 동물 중 하나로 1985년 모피용과 식용으로 수원회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뉴트리아입니다. 뉴트리아. 정답입니다. 생김새가 쥐나 수달과 비슷하지만 쥐보다는 훨씬 크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이 동물은 뉴트리아를 잘 맞췄습니다. 뉴트리아는 설치목 뉴트리아과의 포유류어 늪너구리라고도 하는데요. 1985년 모피용과 식용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뉴트리아는 엄청난 식성과 번식력, 불을 파는 습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데요.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로 지정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촉진했던 인물로 15세기 유럽에서 활판 인쇄술을 발달시켜 수원회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구텐베르크입니다. 구텐베르크. 정답. 야, 수원회고 힘내고 있습니다. 2위가 됐습니다. 챔피언과의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자, 와우가 고양이고도 수원회고처럼 힘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통일신라 시기 18세 8세의 나이에 당의 빈곤과에 급제해 챔피언! 답은? 정답은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정답! 네. 다른 팀들도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누르는 게 챔피언보다는 조금 늦었네요.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요. 최치원. 최치원이 팀체스니 아는 거 있어요? 토황소 경물을. 그렇죠. 토황소 경물을 써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개원, 필경 등의 저수를 남긴 이 사람은 최치원이죠. 자, 현재 점수를 보면요. 챔피언 상상고가 230, 수원회고가 160, 와부가 130입니다. 자, 우리 챔피언을 제외한 세 팀은 좀 더 힘을 내주기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따라잡아야 와부고의 아영양. 와부고의 아영양. 네, 아까 멋진 춤을 춤을 보여줬는데 장래 희망이 혹시 그런 쪽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춤을 맨날 춰와가지고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춤이죠, 그죠? 좋은 춤이네요. 네. 장래 희망은 뭐예요? 장래희망 경영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왜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 컨설턴트는 기업에 여러 가지 충분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발전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을 보는 일을 하겠다? 네. 좋습니다. 예. 재영군. 자, 재영군의 장래 희망은 뭡니까? 네, 제 장래 희망은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 왜요? 제가 중학교 때 뉴스를 처음 보고 난 후부터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를 이끌게 하고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론이나 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네. 정치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치인으로서 직접 정치계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뭐 제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좀 서툴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을 분석하겠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명창 박춘재는 자신의 소리를 취입한 음반을 이 물건을 통해 고종 황제에게 들려줬다. 황제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혼과 정기를 빼앗는 것이라고 여겨 두려워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수원해 봅니다. 답은 정답은 추금기입니다. 추금기. 정답입니다. 추금기는 1877년 미국의 에디슨이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899년 3월 함성신문에서 최초로 추금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같은 해 명창 박춘재가 고종에게 적벽가를 취입하고 추금기로 들려주자 춘재 4명이 10년은 강해졌구나 라며 고종이 웃었다는 이유로 전해집니다.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할 때 자, 얼마 안 남고 이거 답은? 자, 3초 드립니다. 정답은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저 들을까요? 고향을 고 답은 눌렀습니다. 답은? 프리즘입니다. 네? 프리즈.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들을까요?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한 접에서 초점을 맺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상의 가장자리가 번지는 현상인 이것은 챔피언. 답은 색수차. 정답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결국 챔피언이 가져가네요. 상의 가장자리가 번지는 현상. 잘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이 색수차는 볼록 렌즈로 빛을 모으는 굴절 망원경에서 나타나는데요. 파장이 짧은 청색은 앞쪽에, 파장이 긴 붉은색은 뒤쪽에서 초점이 맺히면서 구경이 같은 렌즈에서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볼록할수록 색수차는 크게 발생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다. 주유소 기름 탱크에 아연 금속을 연결해 부식을 막는 것은 이것을 이용한 것인데 챔피언. 답은 희생금속. 희생금속? 희생금속? 아닙니다. 더 듣겠습니다.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해. 자, 이번에 고향을 답은 정답은 알루미늄.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더 들을게요. 철의 녹을 방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3초 드립니다. 수원해고와 와보고 3초 드립니다. 어려웠나 봅니다. 정답은 답은 음극화 보호입니다.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하면 금속이 먼저 산화되고 이때 생긴 전자가 철로 이동해 철이 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1864년 고종 즉위로부터 1911년 105인 사건 발생까지 47년간의 민족의 순환사를 담았다. 박은식은 민족주의 사관에 와보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정답은 한국통사입니다. 한국통사. 정답입니다. 네, 잘 맞았어요.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박은식은 민족주의 사관에 따라 한국통사를 저술했죠. 한국통사에서 통자가 무슨 통자죠? 아플통이라고. 그렇습니다. 아플통이죠. 아플통자를 써서 아픈 역사라는 뜻이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였던 도연명은 40대에 이르러
이 시를 읊으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자,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전원으로 돌아가 자연을 즐기는 정취를 드러낸 이 시는 무엇일까? 고향 외고입니다. 답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비거래사입니다. 비거래사. 정답. 잘 맞췄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소형, 대형, 분양, 임대주택을 하나의 단지 안에 골고루 지어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뜻한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그린 브릿지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와보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유니버설 하우스입니다. 유니버설 하우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답은 소셜 믹스? 소설미스. 정말이다. 이야, 잘했어요. 잘 맞추면서 170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아우, 지금 아영양과 정인양이 정말 좋아하네요. 그래요. 사회 통합 정책이 정말 밝은 집안의 소녀들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 소셜 믹스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태준의 소설 태강릉에는 달하게 비켜 이 강은 너무나 차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과거 태강으로 불린 이 강의 현재 이름은 무엇일까? 고향 해고입니다. 답은 대동강입니다. 네? 대동강. 대동강.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강릉은 중일 전쟁으로 더욱 암울해진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지식인들의 고뇌를 담은 작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암석 조각들이 잘게 부서져 생기는 것으로 사면 아래에 부채 모양으로 쌓여 있는 퇴적 지형을 뜻한다. 수원해 보네요. 답은 정답은 델타입니다. 델타 아닙니다. 델타 아닙니다. 더 듣겠습니다. 보겠습니까? 3초 드립니다. 예. 네. 좀 어려웠나요? 정답은 테일러스. 테일러스가 정답입니다. 테일러스. 테일러스. 이번 문제는 사면 아래에 부채 모양으로 쌓여 있는 퇴적 지형 테일러스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테일러스는 우리나라 산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인데요. 빙하기 이후 동결 작용으로 인해 생긴 산꼭대기 암석의 풍화물이 중력에 의해 굴러떨어져 산기슭에 쌓여 형성됩니다.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을 챔피언. 답은 얼마 듣고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바젤협약입니다. 바젤협약. 바젤협약.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바젤은 어디죠? 스위스에 그렇죠. 스위스. 1989년에 스위스에서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했습니다. 자, 2라운드를 마친 현재 챔피언 상당고가 260으로 선두입니다. 챔피언은 강했다. 1라운드부터 챔피언 상산고. 2라운드에서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육주. 큰 격차가 벌어진 챔피언과 도전자. 과연 챔피언 상산고. 기세를 몰아 그냥 3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전자들의 반격이 이어질까? 8라운드 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한 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추면 3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고 최종 한 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챔피언 상상고가 보겠습니다. 몇 몇 번으로 갈까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자, 사진은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모습입니다. 고종은 1873년부터 경북 국내에 이 궁궐을 짓기 시작해 1884년부터 기거인데 이곳에서 국민의힘을 전기가 활성됐다. 고종의 거처였던 챔피언 들어왔습니다. 답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건청궁입니다. 건청궁.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건청궁 일제에 의해 1909년에 완전히 헐렸다가 2007년에 복원됐습니다. 자, 지금 선두 상산고와 2위 와부거의 차이가 110점으로 벌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다음 문제가 끝났을 때 끝났을 때 50점 150점 차이가 나면 대결은 끝이 납니다. 챔피언의 승으로 끝납니다. 자, 챔피언을 제외한 세 팀. 다른 세 학기 입장에서는 남은 문제를 다 하나 챔피언이 맞히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챔피언 몇 번 갈까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창의력 챔피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각 육각형의 꼭지점에 달린 숫자와 육각형 안에 적힌 숫자들은 일정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1번 째 1번 8, 3번 9, 4번 10. 와보고 눌러왔습니다. 와보고가 과연 이걸 맞출 수 있을지. 자, 3초 드립니다. 4번 3번입니다. 3번 9. 정답입니다. 잘 맞췄어요. 야. 예, 잘 맞추면서 200점으로 점수 올렸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왜 3번이 정답일까요? 우리 정인 양. 3이랑 5랑 더하면 11이고 네. 6이랑 8이랑 6이랑 더하면 20이라서 20에서 11 빼면 9. 야, 정인 양이 잘 맞췄어요. 야, 해설까지 잘하는 우리 최정인 양의 전 모습 멋집니다. 숫자 중에 짝수만 모아서 홀수만 모아서 짝수의 합에서 홀수의 합을 뺀 것이죠. 육각형 안에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음표에 있는 육각형의 짝수 6 더하기 6 더하기 8에서 홀수 3 더하기 3 더하기 5를 빼면 20 빼기 11 9가 되죠. 예, 3번 9입니다. 자, 와보고가 잘 파악하면서 맞췄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1, 2 간의 점수가 90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만약에 다음 문제가 끝났을 때 상상고가 가져가면 대결 끝이 납니다. 또 끝입니다. 예. 즉 챔피언을 제외한 팀은 계속 맞춰야 됩니다. 챔피언이 문제를 가져가게 놔두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와보고 몇 번 갈까요? 다음 문제를 챔피언이 가져가면 맞으면 끝입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자, 와보고 몇 번? 5번이요. 5번. 자, 먼저 음악을 듣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이 사람이 작곡한 플랜의 자, 챔피언 들어왔습니다. 대결 끝납니다. 네, 끝났나요? 이번 네, 문제는 챔피언 상상고가 맞추면 2위 와보고의 120점 1점 차이 승부는 끝난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자, 챔피언 답은 모차르트. 확실합니까? 자, 음악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음악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자, 지금 흐르는 곡은 이 사람이 작곡한 클라리넷 쪽이다까지만 들었는데요. 협주곡이다까지 나갔는데 챔피언이 모차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다면 상상고의 삼수 성공입니다. 와부고와 120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남은 30점 두 문제와 50점까지 걸 수 있는 최종 문제에 관계없이 여기서 대결을 끝내고 3승입니다. 챔피언의 3승을 결정하는 답이 모차르트일까요? 모차르트일까요? 모차르트. 친구 안톤 파울 슈타트너를 위해 작곡했으며 이 사람이 남긴 유일한 클라리넷 협주곡이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다면 챔피언 챔피언 3승입니다. 승입니다. 모차르트 정이다. 그래서 챔피언 상상고 3승 성공입니다.
무한 열정 안녕하십니까, 상민이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 상산고가 4천만원 장학금의 4승에 도전하는데요. 지난주 막판에서 뒷심을 보여주면서 3승에 성공한 챔피언인데요. 오늘은 어떨지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민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 상산고가 1천만원을 장학금 걸린 4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문제만에 대결을 끝내면서 3승에 성공한 챔피언인데요. 끝까지 지켜봤죠. 자, 그럼 챔피언과 이 맛은 충청의 도전자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충청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시작으로 새 성공 사연을 달린다. 전북 전주 상산고 김동관 차동우 상산고 4승을 위해 가자. 최강호를 자랑하는 단짝 친구 퀴즈에서 승리의 음악을 연다. 충북 청주 충북여고 김현지 김양온 충북여고 1학년의 힘으로 돌진 대전 충남고 송인 이태헌 승리향에 가자. 우리의 목표는 우승 챔피언 집중력과 침착함으로 승부한다. 충북 충주 충북과학고 이진희 최재형 충북과학고 우승.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팀당 객관식 4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는 팀은 탈락합니다. 자, 몸풀기 네, 문제를 네, 맞출 팀부터 시작하면 문제 선택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수확한 벼를 건조 탈곡한 후 신운을 완전히 제거한 쌀을 백미라고 라고 하는데 하는데 왕겨만 벗긴 쌀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충북여고 가장 빨랐습니다. 충북여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현미입니다. 현미 정답입니다. 자, 그럼 충북여고부터 고르겠습니다. 자, 충북여고부터 문제 꾸러미를 고르겠습니다. 장학 퀴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장하겠습니다. 장을 골랐습니다. 장에는 역사, 생명과학, 지리, 상식이 있습니다. 역사 문제부터 드립니다. 1757년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지배를 놓고 벌인 전투로서 영국이 승리해 영국의 인도 지배의 우위가 확정된 전투는 무엇일까? 갈리폴리 전투, 북사르 전투, 북사르 전투, 크레시 전투, 플라시 전투. 플라시 전투. 자, 충북여고 3초입니다. 3번 크래시 전투입니다. 3번 크레시 전투. 아닙니다. 안나. 자, 챔피언 들어왔습니다. 답은 정답은 4번 플라시 전투입니다. 4번 플라시 전투. 정답. 예. 그렇습니다. 정답. 플라시 전투를 잘 맞췄습니다. 갈리폴리 전투는 1915년 터키의 갈리폴리에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던 터키군을 상대로 벌인 전투고요. 북사르 전투는 1764년 벵골 북사르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와 인도 측 동맹군이 벌인 전투입니다. 크레시 전투는 1346년 프랑스 남부 크레시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전투를 말합니다. 다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레이저 수술인 라섹은 이것의 바깥쪽 제일 앞부분을 깎는 수술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수정체, 동우고, 망막, 강막. 정답은 4번 각막입니다. 4번 강막. 정답. 그래서 라섹은 각막의 각막에 바깥쪽 제일 앞부분을 깎아서 빛이 망막에 네. 정확하게 맺히게 하는 원리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서양의 비스케이만에서 지중해의 리옹만까지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이루는 이 산맥의 이름은 무엇일까? 알프스 산맥, 아틀레스 산맥, 피레네 산맥, 피레네 산맥, 아펜니노 산맥. 아펜니노 산맥. 중국여고 정답은 1번 알프스 산맥입니다. 1번 알프스 산맥. 아닙니다. 자, 충남고 들어왔습니다. 자, 충남고 답은 3번 피레네 산맥입니다. 3번 피레네 피레네 산맥. 산맥. 정답. 그렇죠.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이 산맥은 피레네 산맥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알프스 산맥은요,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걸쳐 있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국가가 아닌 곳은 어디인가? 칠레,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자, 중문여고 3초 드립니다. 답을 못했고요. 다른 팀 기회 있습니다. 자, 중국과학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4번 싱가포르입니다. 4번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FTA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몰랐군요. 정답은 자, 칠레, 싱가포르 페루, 페루손입니다. 칠레야. 칠레가 우리나라 최초의 칠레. FTA였습니다. 2004년이고요. 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는 2006년, 2006년, 페루가 2011년에 네. 우리나라와 네. 자유무역 네. 협정을 네. 체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는 올해 8월에 네. 8차 공식 네. 협상이 네. 있었는데 네. 타결은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충북여고 선생 100점에서 100점 시작을 했는데 네 문제가 끝난 다음에 지금 90점입니다. 90점이 됐습니다. 예. 기운 내세요.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지금 사실 별로 안 괜찮은 상황인데.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그죠? 그러죠? 예. 그래 기회가 충분하니까 괜히 기죽지 마세요. 그래요? 네. 네. 김현진 양. 김현진이 양. 지역에서 추천하고 싶은 곳 어디예요? 저는 청주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청남대를 추천하고 청남대요. 청남대? 네. 대통령 별장 아닙니까? 네, 청남대는 전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쓰였었는데요. 네.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쓰였던 만큼 건물들도 아름답고 또 꽃이나 나무들도 되게 예. 정말 멋지네요. 또 대통령분의 이름으로 된 산책길들이 있어요.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연인들끼리 데이트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 그렇군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오유. 그냥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공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좋습니다. 향원양. 향원양. 네. 네. 학교 자랑이 네, 무용대회예요. 무용대라고요. 네, 저희 충북여고에서는 네. 이제 매년 5월 말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 체육대회 함께 하면서 무용대회도 함께 개최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끝난 뒤부터 3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주어져요. 예. 그럼 준비 기간 동안 2학년들은 전통 무용을 준비하고 3학년은 헛스리를 준비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1, 2, 3등에게 시상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요. 혹시 저 때는 남학생도 갈 수 있나요? 충북여고에? 원래는 저희 학교만의 특수처럼 되는데 학교 남학생들도 많이 해요. 아, 충북여고에?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잘하려고 하겠어요. 네. 예, 그래요. 자, 우리 충북여고 하는데 오늘 조금 더 힘들게 네, 바라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번엔 충남고가 충북여고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학 퀴즈 남았는데요. 퀴즈 남았습니다. 뭘로 할까요? 하겠습니다. 학을 골랐습니다. 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학은 물리, 상식, 문화, 음악이 있네요. 물리 문제부터 드립니다. 물리적 현상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벡터와 스칼라가 있다.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무엇일까? 시간, 온도, 힘. 질량. 답은 3번 힘입니다. 3번 힘. 감사합니다.
그렇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죠. 힘을 비롯해서 변위, 속도,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각 운동량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장의 기다란 경포 또는 면포를 허리에 감고 어깨에 두르거나 머리에 덮어 씌워 입는 옷으로 인도 여성들의 민속 의상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터번, 사리, 히잡, 차도르. 답은 2번 사리입니다. 2번 사리. 정답입니다. 그렇죠. 인도 여성들의 민속 의상 사리죠.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지용의 유리창은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처럼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무엇일까? 천상병 귀천, 황동규 훈장, 김광규 은수저, 도종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답은 3번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작품 모두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김광균의 은수저가 맞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시기 가난했던 백결 선생은 아내가 이웃집의 떡방아 소리를 부러워하자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이 곡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 해악, 대악, 춘설, 춘설, 낙천하, 낙천하, 노인고. 노인곡. 답은 1번입니다. 1번 대학.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의 대자가 방아대자죠. 그래서 방아악이라고 합니다. 백결 선생은 아주 가난해서 옷을 100군데나 기워 입었기 때문에 백결 선생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자, 충남고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송인규군.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10박 11일 동안 혼자서 여행을 했어요. 네, 혼자 그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네. 아버지께서도 전에 똑같이 전국 여행을 혼자 가신 적이 있으셔서요. 네. 그때 아버지께서 느낀 점이 많으셔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걸 듣고서 제 모험심과 그 탐험심을 그런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는 주로 그 대도시의 시장이나 시내같이 그 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중점적으로 갔고요. 예. 특히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도시의 주요 그 유적들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까지. 그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돈은 10만 원을 들고 갔었는데요. 네. 그 친척분들이 자꾸 주시고 하다 보니까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머, 10만 원 시작해 15만 원으로 끝났어요. 테크 여행을 했군요. 정말 수완이 좋습니다. 좀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떤 위협을 느꼈다든지 혼자 다니면서. 혼자 다니면서 위협을 느꼈을 때보다 워낙 그 사람들이 다들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은 잘 대해주셔서 뭐 분식집에서 밥을 먹을 때 특별히 반찬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길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행사장 같은 데에서는 혼자 다닌다고 하면 기특하다고 공짜로 입장시켜 공짜로? 친절들이 이야. 세상에 따뜻함을 느꼈군요. 태영군이 초등학교 때 갔던 이집트 여행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다고요? 예. 얼마 동안 다녔어요? 201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6박 8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이집트를 가보고 싶었나요? 태영군? 언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예. 가서 뭘 느꼈어요? 가가지고 아부신벨 신전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수단과 이집트 있는 데를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사막을 갖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해가 뜨더니 사막에 해가 쫙 비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죽기 전에 봐야 될 거 무궁무진하구나.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여행 계획 같은 걸 좀 많이 짜게 됐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보통 좀 나이가 든다면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나 나가봤어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총 13개 정도 가봤습니다. 13개요? 네. 웬만한 어른보다 낫습니다. 다음엔 어디 갈 거예요? 다음에는 저는 대학 때 꼭 가고 싶은 데가 페루의 마추픽추이고요. 마추픽추? 네. 페루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 뭐가? 제가 그 주기에 일단 세우는 목표가 그 세계 모든 대륙을 다 밟는 건데 남아메리카 쪽에는 갈 때 찾아온 데가 페루밖에 없더라고요. 마추픽추에 가고 싶은 이유. 그러면 지금 저 대륙으로 따지면 못 가본 데가 어디예요?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이게 이렇게 세 개 못 가봤어요. 그거 빼고 그거 다 가보세요? 야, 그래요. 그래서 남미 페루를 대학 가면 꼭 가보겠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충북과 충북과 좋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휘하고 지죠. 지가인데요, 뭘랄까요? 뭘로 할까요? 휘 하겠습니다. 휘 했습니다. 자, 휘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미술 주와 인물 지위가 있네요. 미술 문제부터 드립니다. 긋다, 긁어서 새기다 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스프레이로 그려진 낙서 같은 문자나 그림을 뜻합니다. 이처럼 라카나 페인트로 속도감 있게 벽에 그린 그림을 무엇이라 할까? 오바트, 트레피아스, 미니멀 아트, 정크 아트. 정크 아트. 저는 이번 그래피티 아트입니다. 이번 그래피티 아트 정답. 그렇죠. 오바트는 옵티컬 아트의 약칭입니다. 기하학적인 형태나 색채의 장력을 이용해서 시각적 착각을 다룬 추상 미술이고요. 미니멀 아트는 예술상의 자기 표현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미술이고, 정크 아트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미술입니다. 다음 문제. 이 구름은 상충원에 해당하여 온난전선이 끝날 때 나타난다. 빙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물이나 달무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 이 구름은 무엇일까? 난층운, 고층운, 건층운, 층저군. 정답은 시간이 지났네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팀. 중국과학고 답은? 자, 중국용어입니다. 답은? 정답은 3번 권층원입니다. 3번 권층원. 정답. 야, 중국용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권층원이죠. 보통 5에서 자, 중국과학고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국과가 좀 높게 말했네요.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이에 찬성 또는 묵인해 중국용어 잘하네요. 조인을 거들어준 5대신을 을사오제라 하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인물은 누굴까? 권충현, 정중현, 이지용, 이근태, 한규설. 정답은 1번 권중현입니다. 2번 권중현 아닙니다. 자, 다음 기회 있습니다. 자, 충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정답은 4번 한규설입니다. 4번 한규설. 정답. 그렇죠. 을사오적은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을 말하는데 참정 대신 한규설은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끝까지 반대하다 파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들에 바다라는 뜻을 가진 이 호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다. 지나친 관계 농사로 인해 수량이 줄어 사막화되어가는 이 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 카스피해, 흑해, 바이칼호, 아랄해. 정답은 1번 카스피해입니다. 1번 카스피해. 아닙니다. 자, 이번 챔피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4번 아랄해입니다. 4번 아랄해. 정답. 그렇습니다. 아랄해는 챔피언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아랄해는 챔피언이 가져갔습니다. 자, 충북과 지금 점수가 좀 떨어졌는데 2라운드에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좀 더 힘내시죠. 예. 자, 인진이군. 장래 희망이 이공계를 관할하는 부처의 수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요? 우리나라 지금 나날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우리나라의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공계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서 우리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부처의
그 자리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학 기술을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곳계 과학 부처의 수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으로 보면 어떤 부처일까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최재혁군. 예. 청주 지역에 추천할 음식 뭐 있을까요? 네, 저는 올갱이국을 추천합니다. 올갱이국이요? 네. 왜요? 왜요? 그 강에서 다슬기를 잡아서 된장하고 같이 끓이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별다른 반찬 없이 밥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또 아주 맛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입맛이 중요한 남성이에요. 최재혁군이. 예? 그 고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그 다슬기국을 좋아해요? 예. 제가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어렸을 때 맛이 없을 줄 알고 그냥 그 안 먹을 생각으로 그냥 성의만 보여서 한 숟가락만 떠먹어봤는데 그때 맛에 반했습니다. 한 숟가락 먹어봤더니 그 맛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그 표현하자면 굳이 어떤 맛일까요? 얼큰함이 그 식도를 타고 따라 내려가는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그런 얼큰함이 식도를 타고 따라 내려간다. 얼큰한 거 좋아하는군요. 그래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챔피언 남았네요. 남아있는 건 즈인데요. 자 즈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리, 법, 인물,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지리 문제부터 드립니다. 이것은 경남 하동에 주로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백토라고 부른다. 도자기 및 내화벽돌 제조 등의 원료로 이용하는 광물 자원은 무엇일까? 규조토, 벤토나이트, 석회석, 고령토. 정답은 4번 고령토입니다. 4번 고령토 정답입니다. 그렇죠. 고령토는 도자기, 내화벽돌, 종이,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하고요. 국내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국회의 임시회는 전체 국회의원 정원에서 얼마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가 가능할까? 2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4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챔피언. 정답은 1번 2분의 1 이상입니다. 2번 2분의 1 이상. 아닙니다. 자, 다른 팀 기회 있는데요. 충북여고입니다. 답은? 들어왔습니다. 답은? 정답은 2번 3분의 1 이상입니다. 2번 3분의 1 이상. 아닙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정답은 4분의 1 이상입니다.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아랍 민족의 참전을 요구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 민족의 독립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영국 고등 판무관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디즈레이리, 맥마흐, 에치슨, 글래드스턴. 자, 충북여고 답은? 2번 맥마흐. 정답! 잘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우주선은 지난해 9월 태양에 영향이 미치는 번역을 벗어났으며 현재 태양에서 약 193km 193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2대 인류가 쏘아올린 우주선으로부터 현재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우주선의 이름은 무엇일까? 파이어니어 1호, 로레타오, 보이저 1호, 카시니 하위헌수호. 답은 3번 보이저 1호입니다. 3번 보이저 1호 정답. 그렇죠. 1977년에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무게 722kg으로 현재 37년째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자, 챔피언 챔피언을 오늘 4승 도전인데요. 차동욱 차동욱군. 네, 지금 반장이 협찬을 해줬다면서요? 아, 네, 그게 제가 넥타이를 잃어버려서 항상 친구들한테 빌렸는데 네. 그 친구가 그 저한테 넥타이 빌려주고는 방송에서 자기 이름 말해달라고 넥타이 협찬 이동원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넥타이가 동관이 거랑 똑같아 보이지만 제 건 이래봬도 협찬입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은 똑같은 넥타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친구가 마음을 써서 빌려줬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친구의 마음이 담긴 넥타이다? 네. 반장이? 예. 그래요. 김동관군. 김동관군. 네. 나름의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집을 하지 않는 거라고요. 네. 무슨 얘기는? 이제 보통 다른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를 얼마나 했냐를 자기가 평가해보는 척도로 문제집을 뭐 몇 번이나 풀었냐 이걸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제 지금까지 경험상 학교 시험 문제에 관해서는 교과서와 선생님의 설명 이외의 것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집을 풀어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것을 공부하는 것은 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문제집을 사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안 사요? 아니, 수학은 수학을 빼고 수학은 사요? 수학만 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수학은 그냥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문제집을 풉니다. 그냥 수학만 빼고는 다 안 한다? 그래서 나름의 그렇게 문제집을 안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지금까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잘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능 보기 전까지 그런 방법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학교 시험에 관해서는 계속 그럴 것이고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연계 교재인 EBS 교재를 적용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그래요. 친구예요. 자, 현재 점수를 보면 충남고가 160점이고요. 상상고가 130. 충북여고 100점, 충북과학고가 요거 80점입니다. 자,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성 3천만을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라운드 2. 라운드 2.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며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먼저 200점 차이가 나면 200점 탈락합니다.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로페우스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독사에 물려 죽자 죽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가 저승의 신인 하데스에게 이 악기를 연주해 아내를 돌려. 자, 챔피언이 하나 받았습니다. 답은? 미라입니다. 미라. 정답입니다. 자, 그렇죠. 이 얘기를 압니까? 차동욱군. 하데스를 미라 연주로 감동을 시켜서 하데스가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저승 밖으로 나가는 걸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을 달았는데 저승에 둘이 나가기 전까지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오르페우스가 먼저 나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 에우리디케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우리디케는 그대로 저승으로 가고 오르페우스는 슬픔에 빠져 있다가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아내를 놓친 오르페우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안돼, 에우리디케. 잘했어요. 갈수 들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예. 역시 챔피언이네요. 자, 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연기력이 일취월장할 줄 몰랐죠. 여기 정말 대단한 프로예요. 연기까지 늘려주는 잘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등잔이나 초에 헝겊 등을 꼬아서 꽂은 후 불을 붙이. 자, 얼마 안 듣고 충북과학고답은 심지입니다. 심지.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깃발이 설 때 불을 켜고 덤벼든다고 해서 이 심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평연색이 비슷한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 중 초벌구이 도자기판에 광물을
이번엔 충남고 답은 답은 좋은 색입니다. 좋은 색. 정답입니다. 금하고 황철석은 겉으로 보면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구별이 어려운데 좋은 색을 색. 봤을 때 금은 노란색, 황철석은 검은색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결결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충북여고 답은 요거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낙화입니다. 낙화.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이것은 이형기의 시 낙화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사용한 표현 방법을 독자의 기대에 역행하는 언술행위라고. 챔피언 답은 정답은 역설입니다. 역설.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 낙화에서 꽃이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듯이 더 높은 차원의 영혼 성숙이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북여고 모르지 않은데 됐습니다. 좀 더 힘내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830년 이 사람이 작곡한 연습곡 제5번은 오른손이 검은 건반만을 연주해서. 자, 중국 가입니다. 답은 정답은 쇼팽.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는 1830년 쇼팽이 작곡한 곡은 오른손이 검은 건반만을 연주한다고 해 흑건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잠시 쇼팽의 연습곡 제5번 함께 감상해 보시죠.